세상에 가장 재밌는 뉴스쇼 장원준 뉴스트라 다무스. 아유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트라 다무스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아마 일찍부터 대선 가도를 내달려왔다고 하실 수 있죠.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저도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 예. 3월 31일 만 40세가 되셔서 대통령을 아 예. 축하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게 이게 칭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생일이 근데 무조건 나올 수 있다 판단했던 게요. 네. 이게 선거일 기준입니다. 선거일 기준이죠. 아, 네, 그러니까 1월 31일이 지나면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전 이거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왜 만 40이 돼야지만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예. 네. 실제로 프랑스 같은 데는 뭐 마크롱 39대도 나오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없애야 된다. 개헌하면 없애야 된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 되신다면 네. 그 개헌에서 바꿀 수 있다. 뭐 몇 개헌에 살까지? 다룰 게 많지만 네. 이거 조항이 저는 솔직히 10살짜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은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럼 낮춘다면 몇 살 정도까지 낮춰?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도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죠 있어야죠. 제가 봤을 때. 그럼 국회의원 연령 제한도 없애버리고 국회의원 지금 25살인가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피선거권이나 이런 선거권 전부 다 18세에 맞추자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다 18세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투표하든 투표 당하든 무조건 18세만 넘으면 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 그 타블로 있잖아요. 네. 타블로가 뭐 그 대학 출신이 아니다 해가지고 네. 타진이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네. 요구하는 모임에서 타블로는 타블로가 스탠포드였죠. 네, 타진이었을 때. 그래요? 예. 그 어떤 미국 유학 생활을 안 했다고 집요하게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때, 예. 의원님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있었죠. 예, 뭐 네.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 부분도 축하드릴 일이 대한민국 경찰이 공식적으로 예. 이준석 의원께서는 하버드대 졸업한 거 맞다. 해서 그런 그동안 뭐 타진이처럼 집요한 공격 그러니까 근거 없음을 밝힌 것 타블로 같아요. 같은 경우에도요. 네. 그게 길질 끓였던 건 뭐냐면요.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뭘 제시해도 안 믿으니까 그랬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졸업장을 보여주면 무조건 위조됐다 그래요. 졸업 증명서를 보여줘도 위조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네. 이미 지금도 저한테 댓글로 무슨 졸업장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10년 전에 공개했어요. 예. 근데 그거 보면 또 위조됐다 그러고 네. 졸업 증명서 공개해서 벌써가 7년 전에 공개했어요. 네네. 그것도 위조됐다 그러고 네네. 예, 이제 뭐 중국인이냐 그러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게 왜 중국어 수업을 들었냐 중국인이냐 막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 대한민국의 되게 어두운 측면인데 이런 분들 중에서 애국 보수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인 수업은 네. 중국인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이게 사실 논리가 되게 사실 논리 따지면 안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런데 뭐냐면 이분들이 너무 외국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이준석이를 끝내버렸다는 생각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자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가만히 놔두고 그냥 본인들끼리 즐기면 됐는데 예. 네. 특별히 애국하시는 분들이 또 이걸 또 형사고소를 하셔가지고 예. 고발하셔가지고 네네.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예. 그리고 예. 신하영 아나운서인가? 예. 그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그 아나운서랑 네. 같이 또 하버드 동문이어가지고 동문도 많았는데 어떻게 네.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냐? 신하영 아나운서한테 물어보면 바로 얘기해 주셨고요. 그 한화의 김동관 회장 저랑 네.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아. 저보다 한 해 위거든요. 네.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었고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핸드폰을 열어서 네. 제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만. 감사합니다. 이준석 의원과 싸우려는 분 그런 분 말고요. 저희는 사양이고 네.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분으로서 이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걸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질문을 던져서 많은 사람과 대답을 공유하고 싶다 그런 분께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그 대구 출근길 인사 그게 네. 화제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 우리가 저 사진 준비한 게 있던데 그럼요. 일단 확실히 이준석 의원이 하면 좀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칼의 각도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신선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엄청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아침에 저걸 딱 보시더니 이게 기자들은 네. 새벽부터 저렇게 가가지고 사진을 찍질 않는데 네.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네, 이걸 예.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다. 예, 그렇죠. 어떤 언론이 저걸 저렇게 하냐. 근데 저게 번쩍거리기까지 한다. 저걸 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거를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선거법은 예. 이골이 나 있습니다. 아. 선거법상에 저게 이제 부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착물을 이제 1m 곱하기 1m 크기 이내에서 예. 이렇게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 형식에는 네네. 불 들어오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시도를 잘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탱크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예. 이 청계천에서 예.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기성품으로 일부 네. 선거 그 컨설팅 업체에서 파는 게 있는데요. 예, 예.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딱 만든 아이템인데요. 저걸 만든 이유 뭐냐면요. 요즘 네. 아무리 그래도 해가 일찍 뜬다고 해도 한 6시 정도에 이제 밝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일반 패널 들고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사실 저는 한 4시 반부터 6시까지 되는 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여기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네. 1시 반에 가는 고속버스 타고 가면은 대구에 한 4시 20분쯤 도착하더라고요. 예. 서대구 터미널에 20분 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바로 하기 위해 가지고 불 들어오는 걸 준비했습니다. 아니 잠깐 밤새 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고속버스로 이제 밤에 막차 타고 내려가는 거죠. 일종의 크루즈 여행하는 그런 컨셉이네요. 근데 밤에 크루즈 타고 이동하면 예, 여행할 수 있고 효율을 은근히 높이는. 할만합니다. 어. 예, 왜냐면 이게 제가 요즘 저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저녁 10시에 네네. 매번 하는데 끝나고 차 끌고 내려가는데 애매한 타이밍에 도착하면은 예. 이걸 뭐 숙소에 들어가 눈을 붙이고 나와야 되는지 뭐 이런데 오늘도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바로 운동하고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요. 젊으시니까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켰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저의 선거 철학과 대통령의 선거 철학은 대통령은 또 만날 분 다 만나시고 네. 저녁에 또 식사도 거하게 하시고 이래야 반주도 좀 되는데 하시고. 예. 고속버스 그래서 그때 2022년 2월 5일인가 6일 그때 그래도 당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예. 새벽에 그 어디 여의도. 여의도역이었나요? 여기 예. 가서 인사하는 모습이 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달라지나 뭐 그런 장면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거의 기본이 이제 아침 인사 이런 건데 네. 그걸 이제 선거 끝나기 한 달 전에 깨달으셔가지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안 하셨어요 또. 아 그때 한 번 하신 예, 거예요? 아침 인사를 그때 왜냐면은 전날 저녁에 제가 권영세 그 당시 예. 본부장한테 제가 이랬어요. 아니 선거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안 할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네. 이 대표 왜 그래 또 그러더니만은 아니 지난번에 그거 하는데 또 그거 후보한테 보고 안 했죠 제가 막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네. 근데 권영세 그 의원님이 사실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대통령이 또 난리 났다는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자, 오늘은 우리 오늘의 토크에 예, 예. 집중해 네, 또 그렇죠. 보도록 해요. 자, 출마 선언 후의 첫 일정도 대구 경북이었어요. 네. TK에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TK가 이번에 탄핵 사태로 가장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TK가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하다가 이제 망신이 뻗쳐가지고 어디 가서 정치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간 거죠. 특히 대구 경북에 제가 작년에도 총선 앞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매번 몰표를 줘가지고 국회의원도 다 당선시키고 이러는데 네. 더 이상 대구 경북에서는 지도자가 안 나온다. 당 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대선 주자 할 만한 사람이 안 나온다. 이게 의석수가 자꾸 짜그라드니까요. 예. 100석 이렇게 되니까 25명이 이제 TK 의원이니까. 근데 그렇죠. 비례도 아. 보면 TK 의원들 많으니까. 예. 매번 반장선거 하면 TK에서 됩니다. 예. 그래서 원내대표는 항상 돼요. 예. 근데 대중성이 좀 필요한 대표나 대선 후보는 못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K 출신이 아닌 윤석열 후보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예. 한번 만들어봤더니만 이건 뭐 완전히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네. 보수를 끝장내는 방향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얘기가 드렸던 게 사실 대구가 2021년에 예. 이준석을 사실 탄핵의 강을 넘자고 선택해가지고 그렇죠. 화끈하게 보수가 죽은 길 맞았던 적이 있다. 대선 지선 이기고 예. 그걸 한번 다시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이거 하자마자 제 지지자 중에 하나가 놀라운 걸 하나 보내줬는데요. 예. 2021년 6월이 이제 전당대회였는데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을 때가 제가 그 전당대회 연설하면서 대구 엑스코에서 탄핵의 강을 넘자 했을 텐데요. 예. 그날이 공교롭게 2021년 6월 3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4년 만에 다시 한번 TK에서 화끈하게 보수 정치 바꿔볼 만한 기회가 온다. 예. 좀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꼭 이번에 진짜 세대 교체와 보수의 헤게모니 교체 다 이뤄내는 방법 저를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TK가 사실상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 책임은 지금까지 그다지 영혼 없이 이제 네. 정치를 했던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비만 고양이라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나 호랑이나 처음 태어났을 땐 다 요만하겠죠.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밥을 많이 주면은 살찐 고양이가 되고 네. 어떤 거는 어흥하는 호랑이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 다른 거거든요. 예. 네. 지금 과연 대구에 국회의원 12명 네. 경북에 15명 이렇게 13명 이렇게 해가지고 25명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호랑이고 어떤 분들이
고양이냐. 누가 밥을 주면 호랑이가 되고 누가 밥을 주면 비만 고양이가 되느냐. 이걸 이제 가를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양이만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TK 현역 의원 중에 호랑이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솔직히 제가 언론인한테 물어봐도 네. 현지에 가서 물어봐도 호랑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호랑이로 분류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호랑이니까. 아, 연로하신 호랑이. 네, 그 호랑이도 이제 차세대 호랑이도 있어야 되고 다 차세대 있는데, 호랑이.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호랑이는 호랑이였다. 자, 캠프는 강남역에 차렸습니다. 네. 광화문이나 여의도를 벗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의도나 광화문에 네. 정하는 이유는 예. 사실 좀 풍수의 의미나 이런 게 강하죠. 운을 좀 원하는 의미도 있고. 예. 여의도에 정하는 분들은 이제 빌딩별로 있는 그런 운세, 예. 여기가 누가 했던 명당이라더라 이런 거 보는 거고요. 광화문에 하는 분들은 이제 무학대사를 신뢰하는 거죠. 예. 예, 무학대사가 점지해준 경복궁 언저리가 예. 그럼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 무학대사 믿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경선 캠프를 이막 빌딩에 이막, 네. 이제 뒀던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네. 대한민국의 최신 트렌드를 믿습니다. 어. 강남역에 제가 이제 동탄 국회의원이 돼 보니까요. 예. 네네. 이거는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 좀 알아야 되는 게 경기 남부 지역에 민주당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렇죠. 동탄도 그거는- 65% 민주당이에요 원래. 네네.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거기서 26%를 헐어내가지고 42% 득표해가지고 이제 그게 된 건데 경기 남부의 민주당 지지층은 연성 민주당 지지층. 아하. 예. 네. 예,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의힘이 싫어가 찍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 뭐 삼성전자 다니시고 고소득이시고 이런 네. 분들 많은데 예. 내가 정책만 놓고 보면은 왠지 국민의힘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보수정당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못 찍겠다. 그래가지고 좀 경고성 메시지로 민주당 찍는 분들이 많은 것이 경기 남부인데 이런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승하차하는 곳이 강남역과 신논역의 사이입니다. 예. 광역버스 줄 있는 그곳에 아. 저희 사무실이 그쪽 바로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저쪽으로 좌회전하면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 네네. 밸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미래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들이 그리고 그럼요. 그 중에서도 잠재적으로 보수적 유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 이 강남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여기 있으면요 그 네. 어르신들은 많이 안 오시겠죠. 그 여의도에 가면은 네네. 이 캠프에서 차 마시고 저 캠프에 가가지고 뭐 사과하시고. 소리 한번 네. 지르시고 예. 여기 후보 어딨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 하시면 도는 분들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근데 이분들은 안 오시겠죠. 강남역에 이런 주요 선거 캠프가 차려진 적이 그 전에 있었나요? 없었고 없었던 저희가 것 이번에 같아요. 강남역에 있는 빌딩 1층을 이번에 임대했거든요. 비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네.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내려가가지고 아. 오히려 여의도의 그 운수 좋다는 빌딩들보다 예. 그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우리 놀랍습니다. 생각엔 훨씬 더 비쌀 것 같아요. 여의도의 운수 좋다는 빌딩들이 굉장히 과평가돼 있습니다. 특히 아. 이런 시즌에는 대선 네. 시즌은 지금 푸른 게가. 국민의힘 한 20명 채워놨다 그러잖아요. 네네. 예, 예. 거기다 뭐 민주당 후보들까지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이제 이 사무실에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도 과수요가 있습니다. 여의도.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남역으로 날라버렸다. 아유 좋아요. 예. 저는 강남역이라고 해서 트렌드를 마냥 쫓으셨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그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곳이 바로 강남역이거든요. 하긴 슬퍼요, 유동인구나 슬퍼. 동선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 내지는 뭐 대중들도 네. 강남역이 훨씬 더 면적이 넓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아까 말했듯이 여의도는 저도 선거 캠프 많이 해봤지만은 예. 그 끝없이 뺑뺑이 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 가서는 차 한 잔 달라, 여기 가서는 내가 대한민국을 구할 계략이 있다. 예. 맞아, 후보, 맞아. 후보 나오라 그래라. 예.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직접 전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의도에 캠프 차려놓으면 보통 후보가 캠프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입구에서 그분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래가지고 좀 실무적으로 저는 가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바로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입니다. 예. 직접 사무실에 주황색 페인트 칠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 그 사진도 예, 예. 저 사진이죠. 예. 페인트를 제가 수성 페인트 칠해본 게 한 12년 만입니다. 10년 전에 내칠했어요? 제가 강남역에 원래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아, 예, 예. 근데 삼성동으로 제가 옮기면서 예. 그때도 회사 페인트를 제가 칠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벤처기업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이렇게 칠하게 됐습니다. 네, 저거 그 예. 해외에서 혹시 다른 정치인이 해봤던 적이 있는 시도인가요? 마크롱이 예전에 1층에 사무실 해가지고 아. 이렇게 애플스토어 같이 해놓고 했던 적은 있었는데 아. 예예. 저희랑은 조금 컨셉이 다를 것인 게 저희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게 적어가지고 예. 네.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정도 아.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 소위 오세훈 선거법
때 굉장히 엄격해진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정치자금법도 그렇게 정치자금법도 유지되고 있고요. 예. 네. 애초에 우리나라 선거는 그냥 웬만한 건 다 못하게 합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꽉 묶어놨다 그런 생각도 드세요?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해놓는 게 우리나라 정치판 예전에 이제 금권 선거가 될 걸 우려해서 그런 건데요. 예. 예전에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다못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난 정치자금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정치자금이 뭐 현금으로 돌아다니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특별하게 뭐 재산이 아주 많은 예. 정몽준 대표님이나 아니면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뛰어들지 않는 한 예. 그렇게 뭐 과잉 금권 선거가 될 일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기후에 가깝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예.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떨려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예. 말 잘하는 다른 친구가 예.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도 있고요. 예. 자, 이렇게 겸손하게 문자만 주시는 분도 있고요. 문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진짜인지 의심하는 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 진짜 맞습니다 이게. 아니, 지금 14년 전에 주고받은 예, 전화번호를 맞습니다. 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준석이 형 팬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전화를 또 안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김미선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사는 누구실까요? 저는 청주에 사는 개혁진 당원 김의진이라고 합니다. 당원이시군요. 그렇다면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준석 의원 지금 바로 전화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준석 의원께서 해주실 거예요. 예, 저를 지지하는 이유 말해주세요. 예, 우리 김희진 당원님 이렇게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은 예, 뭐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고루고루 기용을 해서 예. 정책을 펴실 건지 그게 궁금하고 해서요. 저는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 의원 수가 셋인데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제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때문에 2명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사실상 강제된 연정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계 개편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여야에서 두루 저는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 머릿속에 이미 좋은 분들 나쁜 분들은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선거를 앞두고 그런 분들 이름을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도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직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그것도 선거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데 맞아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책을 예.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탕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인재는 고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되게 안타까웠던 게요. 민주당에 보면은 젊은 의원들 보면요. 이분들이 왜 애초에 민주당으로 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수적 철학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고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이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가신 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보수 진영의 인재풀은 좀 색다르게 다르게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선생님. 다음 질문 또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죠? 네. 예. 어떤 걸까요? 저희 이제 국방에 대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액공을 했던 네. 사병들에 대한 월급 200만 원은 제가 볼 때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님에 대해 거기에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병영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말 이준석 의원의 지지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하고 끝으로 제가 잠시 뒤에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200만 원 인상 이후에 첫째로는 단기 장교 획득이 어려워졌다는 게 있고요. 부사관들이 실제로 자기가 받는 돈이 사병 월급보다 못한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저는 이걸 풀어내기 위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장기 부사관들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장기로 장교들이 근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싱가폴식 징병 제도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책에도 한번 나왔을 텐데,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초군사훈련 BMT라고 하죠. 베이직 밀리터리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거기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장교를 제한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5% 정도는 장교, 그다음 15% 정도는 부사관, 그다음 나머지는 일반 병으로 복무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모집을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기초군사훈련을 해보고 나가지고 거기서 능력이 뛰어나고 소질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그런 장교 역할 하도록 할당해가지고 배분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처우에 대한 문제라든지 획득 문제가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가 진짜 센스가 있는 게 예. 지지자분의 핸드폰 번호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뒤집어서 예. 그 통화를 하시는 그런 예. 센스까지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댓글창에는요, 와, 역시 이준석 지지자는 정말 똑똑하구나, 멋지다! 이런 댓글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 끝으로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님이랑 한 달 차이 나는데 네, 옛날 그 비대책위원으로 있었을 때부터 네. 되게 눈여겨서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대변할 수 있고 미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준석 후보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다고 문자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제가 제 네.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10시에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질문하실 분들은 이준석 TV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뜹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많이 늘었습니까? 이제 저희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파르 늘고 있습니까? 벌써 이제 42,000 돌파했습니다. 예. 시작하고. 이제 곧 실버 그렇죠. 하시겠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는 이제 연결이 끝났으니까 아마 다음에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네.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뭐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 그 기고만장한 사람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 예. 최근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수위 조절하는 것 같지만 최근에 대통령 다 된 양 벌였던 뭐 줄타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국민들의 각인이 돼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통이 뭡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마음대로 흔들려고 했던 건데 예. 결국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충돌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이건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합체됩니다. 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작정하고 예를 들어 계엄을 했다라는 가정을 해보자면 예. 예. 그러면 해제를 못 시킵니다. 못 지키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뭐 그런 가족 간의 대화나 이런 걸 보면 좀 욱하는 성격도 있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서서히 이제 선거가 심화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다. 그렇게 지금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잠재적인 위기가 이제 부상하겠죠. 잠재적인 위기가 부상할 것이다. 예. 그러면 결국은 뭐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과 우리 이준석 후보가 나중에 범보수의 단일화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나오고는 있잖아요.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예. 이제 뭉치면 이긴다라는 이론 때문에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뭉쳐서 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2016년 때부터 그 기미가 보였는데 예.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를 모아놓고 나 보수요 진보요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해보면은 보수가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예, 넘어간 것 수적 같아요. 주류가 넘어갔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하고요. 최대한 가운데 쪽에서 많은 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동탄 네. 모델이 그랬어요. 제가 동탄에서 전 단일화하라고 많은 분이 얘기하기도 하고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저는 아니 그렇게 하면 전 1대1로 절대 못 이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3파전 오히려 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양자 대결로 갔을 때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또는 탄핵에 대한 계엄에 대한 찬반 투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탄핵 대선을 생각해보면요. 예. 2017년에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서 일시적으로 1등으로 치고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게 바로 그런 정서인 거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문재인 포비아라는 것이 존재했거든요. 예. 예,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럼 안철수라는 사람 그리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네네. 그럼 안철수 의원은 다소 그래도 중도적인 입장이고 탄핵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올라간데 그건 또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또 훈련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드루킹도 그때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드루킹도 예. 있었고 그리고 MB 뭐 아바타니까. MB 아바타 이런 것도 예, 있고 예.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좀 있어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빠지면서 네. 3등으로 내려앉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런 탄핵 대선에서는 그 주류 세력에 대한 포비아 네. 그리고 탄핵의 책임 있는 세력에 대한 그런 거부감 예. 때문에 가운데 지대가 한번 올라가는 국면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거를 이제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더 키워내느냐는 저희 역량에 달린 것인데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정말 2등 내지 1등의 후보로 확 치고 올라서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1등은 이재명 후보고 네. 2등이 이준석 후보인데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3등인데 이 3등의 표 때문에 1등, 2등이 이재명 후보 1등으로 갈린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럼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에 단일화를 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꺾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요, 실제 예. 선거 현장을 뛰어보면 산술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계동에서 옛날에 어렵게 선거할 때도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보면은 저보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잡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네. 이거 잡는 데는 항상 비용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당의 그 당시 국민의힘에 예. 굉장히 한 20년, 30년 활동하신 고문분인데 네.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예. 정말 나라 사랑하시고 예. 보수가 이겼으면 좋은 분인데 이분이 꼭 저를 아껴가지고 그 고깃집 같은 데 가가지고 식사를 사주시고 이래요. 예. 제가 이렇게 먹으면은 식사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그래요. 아, 이 위원장 이재명이 감옥 보내야 돼! 이렇게 큰 소리로 고깃집에서. 아. 그럼 이분한테 예예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서 아, 이준석은 저런 약간 부류의 분들과 많이 교류하는구나 이러면서 그게 떨어져 나갈 비용이군요. 표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달려가가지고 여기를 포섭하려고 하는 순간 여기에 더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이건 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매일 방송 나와가지고 사표 방지론 떠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찍으면 사표입니다. 국민의힘 찍으면 사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실체적인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사표를 피해야 된다는 그 심리를 발동시켜서라도 실질적인 단일화하겠다. 그게 동탄의 선거였습니다. 동탄 선거에서 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40%가 민주당 후보, 네. 20%가 저, 20%가 국민의힘 후보였는데요.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를 제가 좀 뜯어오고 민주당 후보표 뜯어오고 제가 가운데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제가 만약 이분과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했으면은 음. 다시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온 표는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냉정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요.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도요. 예. 제가 윤석열 후보 앞에다 놓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여러 지표로 계속 보면은 당신이 한 7%에서 8%차로 이길 것 같다. 네. 예. 네. 네. 그런데 제발 어떤 멍청한 사람은 낚여가지고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겠다고 하지 마라. 네. 네.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의 상당 부분이 아. 형수욕설도 싫고 예. 쩍벌도 싫은 예. 20대 30대 여성표가 있다. 예. 이거 저수지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모아놓은 건데 이거 터뜨리면 어디로 물이 흐를지 모른다. 그렇죠. 제발 멍청한 짓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내 하더니만 결국 가가지고 네. 네. 모 윤핵관 의원한테 꼬여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예. 그래 그 뒤로부터 완전히 여론조사 다 지표가 그 물이 터진 게 전부 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거를 7%차 이길 수 있는 거를 0.7% 차이로 이기게 된 것이고 자기는 이걸 제가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정선거 외치다가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선거는 아주 냉정해야 되는 게 산술적으로 자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산술적으로 되는 단일화는 DJP 같이 예. 예전에 지역주의가 강했을 때처럼 자 호남의 DJ와 충청도의 JP가 합쳐지면 지역 간 연대니까 JP를 추종하는 충청도 표는 그래 JP가 뭐 총리되고 이러면은 충청도 발전시켜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 지금까지의 단일화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흘러가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 후보가 저수지에 묶어둔 물이 음. 그거를 뚝을 연다 그래서 반드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철수 단일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가 사후 분석도 해봤는데 그리고 중앙일보도 사후 분석했을 겁니다. 네, 근데 맞아요. 안철수 표는 실제로 이재명 쪽으로 더 많이 갔다가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드린 게 이준석 후보가 앞선다면 그럴 땐 단일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욕망이 들지 않겠냐. 그럼 반대로 사표 방지론. 국민의 후보가 혹시 2등이고 네. 이준석 후보가 3등인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네. 이준석 후보의 표 때문에 1, 2등이 이재명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에는 아마 막판에 그럼 굉장한 단일화의 압박 같은 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상정했을 때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동탄 선거가 자꾸 모델이 되는데 겪어보면요. 제가 20 정도가 고정이었다가 네. 29, 30 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표가 사표가 아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확 붙어요. 아, 밴드웨건 같은 게 이게 생긴 사표는 거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3당 후보 찍는 표가 사표가 아니구나 싶으면은 그때 확 붙는 겁니다. 예. 아까 안철수 후보 그렇죠. 얘기처럼요. 그렇죠.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밴드웨건 이제 반대로 날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사표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걸 유지하면서 한 일주일 갔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할 거 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다시 치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음. 저는 선거는 그 흐름이 중요한데 너무 산술적 합을 하려 그러면은 좀 그거는 유권자가 거부감이 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면 갤럽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네. 딱 지금 보수 국민의힘에서 하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뭐 A부터 Z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가 계속 유지를 할 때 네. 이재명 표를 많이 가져갈 것 같다는 네, 분석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접어두고 일단 A부터 Z까지 반 이재명파는 모두 모여라. 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갤럽의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어요. 자, 뭐냐? 이 의원의 지지층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누가 국민의힘 후보냐에 따라서 이 의원의 지지층 선택이 달라지는 캐스팅 스윙보트 현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네. 우리 이 의원이 지금 하신 것과 달리 모두 다 반 이재명 구도로 뭉쳐야 된다는 보수의 일종의 전략에 따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있을 때 그리고 또 그때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만약에 이준석 후보는 절대 상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만약에 막판에 이준석 후보가 혹시 단일화로 몰아왔을 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한테 더 많이 가더라. 근데 다른 후보의 경우는 그래도 이쪽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더라. 이제 뭐 그런 분석을 내놨어요. 보셨죠? 기사. 그거는 가정적 상황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요. 예. 저는 그것도 사실 여론조사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솔직히 그 단일화라는 것이 패배로 귀결되는 경우를 잘 분석해 보면요, 그 상당한 코스가 따른다는 걸 봐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단일화 때문에 말아먹었던 선거 캠페인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붙었을 때 예. 그때 토론 다 하고 막판에 이정희 후보를 주저앉히면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버리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이정희 후보가 얼마나 그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예. 그 자폭했습니까? 뭐 박근혜 씨 떨어뜨려 나오고 예, 있었는데 예, 네. 그걸 보고 그런 사람이 밀어주는 문재인을 찍을 수 없다 해서 이탈한 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도 3% 차이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는데 예. 사실 이정희 후보가 그때 다른 모습 보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9대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에 선거 연대를 해버려요. 네. 그때도 민주통합당이라고 통합자 들어간 당이 계속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예. 원래 정치권의 만보의 불변 질린 게 예. 당 이름에 통합 들어가면 무조건 집니다. 아, 그랬나요? 자유통합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전에 예. 미래통합당이 그랬고요. 미래통합당 그랬죠. 그다음에 그 정동영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이라 했던 것도 네네. 망했고요. 예.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묻지마 통합을 보통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통합자 들어가는 당의 그런 모델로는 이번 대선에서 반이재명 전선이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거꾸로 반이재명 전선을 선명하게 형성하려고 그러면요, 탄핵과 윤석열 정부의 이런 망가짐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게 빠를지도 몰라요. 네. 저는 뭐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대통령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스스로 패족 선언이나 하고 이렇게 정치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예. 국민들이 저기가 새로운 팀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은 옹립해가지고 예. 이번 위기를 넘기고 다음번에 또 당권 잡아보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예전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그때 아무도 대선 안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손들고 나왔던 홍준표 대표를 시켜놨더니만은 끝나고 자기가 대표하겠다 할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공천을 자기가 하겠다 할 줄 몰랐다. 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뒤에 결국 지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결국엔 또다시 그 판을 노리고 뛰어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자,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아닌 분,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당권 노릴 수 있는 분이 아닌 분을 원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연령은 한 이제 70대 후반부에 접어드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노리고 포섭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뭐 말씀 나온 김에 국민의힘 지금 이제 경선 돌입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결국 양강 1대1 단두대 매치처럼 결승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2강 결승전은 누구의 결전이 될 거로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미지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제일 확장성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전 능력으로는 홍준표 시장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단기전 능력 하나만은 홍준표가 국내 최강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 오세훈 이런 구도로 보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요. 다른 분하고 좀 의견이 다르죠. 다만 이제 만약에 그 탄핵 반대
파들이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후보가 갈려가지고 탄핵 찬성파에서 만약에 다른 후보들이 안 나오고 한동훈 대표만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최종 리인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문수 양반은 아예 상대는? 예? 그렇게 되면 상대는? 홍5 중에 하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거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김문수 전 장관은 결승전에 못 올라갈 거로 보시는군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홍5 언급하셨는데요. 그 명태균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네. 불거져 나오고 있고 다음 주부터 야권의 야권이란 게 없었죠. 네. 민주당의 그 공세가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상관이 없을까요? 뭐 명태균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이미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이 가장 많이 이제 좀 곤란함을 겪었는데 네. 그 후원자 중에 한 분이 돈을 주신 분이 예, 있다고 예, 하는데 예. 뭐 오 시장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오 시장님이 그런 걸 겪고도 예. 일부 조사에서 확장성이 제일 큰 후보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인들이 그래도 한 20, 30년 이렇게 정치하신 분들은 축적된 게 있는 겁니다. 음. 그 맷집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런 사건 하나 또는 누구의 의혹 하나 때문에 급격히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습니까? 그래도 그 덩어리짐이 가는 것처럼 예. 저는 오세훈 시장도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될 필요 없다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뭐 99.99%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테니까 예.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반대 진영의 후보는 물론 1등은 이준석 후보겠지만 아니, 이준석이죠. 이준석 후보를 예. 제외하고 이제 본인을 제외하고 누가 제일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중도표 공략인 제일 강점이 있을 거고요. 젊은 세대 공략은 홍준표 대표가 가장 강점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참 지난 탄핵 때를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거든요. 네, 이 네. 꼰대 그 그러니까요. 사전적 의미 같았던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제 젊은 세대한테 많은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뭐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유행이 정말 완전히 아웃 오브 패션 됐던 게 또 새 유행으로 오고 막 그런 거하고 아니, 그리고 그냥 본질적으로 홍 시장이 웃겨요 그냥. 맞아. 그 얘기 왜 20, 30 요번에도 갤럽 지지가 나왔는데 각종 지지에서 이 홍 시장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냥 웃겨요 그냥. 그냥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웃긴대요. 웃기고 재밌대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재밌대요. 이제 그 홍 시장님이 좀 어떤 면에서 웃기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던지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월간조선 인터뷰인가요? 주간조선도 한 번 하신 걸 봤는데 저는 그때까지 홍준표 시장이 야 좀 이제 이슈 캐치한 능력이 좀 대구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안 죽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네. 멘트를 하시는데 예. 이런 거 갑자기 예. 대한민국의 트램프 상대할 사람 나밖에 없다. 아. 완전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뭐 본인이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면 뭐 본인이 뭐 해외에 가서 무슨 뭐 이런 외교 관계를 공부하셨습니까? 근데 그 밑도 끝도 없이 네. 대한민국의 트럼프 상대할 건 나밖에 없다 이랬는데 왠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게 아마 홍 시장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 그리고 이거 예.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예, 같아요. 시간이 다 되셨다고 해가지고. 예. 참. 공교롭게도 한 네. 20분 뒤 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라면은 조금은 본인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뭐 저한테도 미안하실 일이 많은데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안 해도 좋으니까 적어도 본인을 위해서 한남동 앞에서 추위에 떨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방어하려고 애썼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이제는 놓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대표님 일정 다음에 있어서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준석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트라우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